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소기호입니다. 최근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과열을 넘어서 조정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의 장세를 규정을 해본다면 유동성 버블 장세 과정 속에서 절정기의 초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버블 장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절정기가 가장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미리 팔기가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하튼 간에 버블은 즐기되 비상구 옆에서 즐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가장 선방할 가능성이 높은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카카오 100만원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하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 목표가 100만원을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그 목표가 100만원이 좀 거부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뭐 악성 댓글도 좀 달리고 하는데요. 여하튼 오늘 방송을 통해서 1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그 종목 합하게 되면 2,000개 종목이 넘죠. 2,000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만약에 고르라면 저는 단연 꼭 카카오가 아닌가 제가 여러 번 또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카카오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고요. 지금 수평선으로 표시하는데 역사적 최고점이 18만 3천원이었죠. 18만 3천원 돌파 이후에 42만원까지 고점 이후에 그리고 작년에 9월과 10월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11월서부터 이제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인데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논리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대적 주도주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 주도주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3개월 혹은 4개월 오르고 끝나는 법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멀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연봉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2년 동안 오른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이제 3년까지 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삼성 SDI 이런 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되겠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그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시장 자체, 증권 시장 자체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가장 선방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코 역시 그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발적인 성장 사이클의 초국면인데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삼성 SDI가 되겠고 카카오가 아래가 이제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에도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했죠. 그리고 이제 우상향 전개가 되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저점을 확인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코로나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 전환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로나 저점 이후서부터 상승의 어떤 그 각도죠. 어떤 그 이익률이 되려면 그 상승률이죠. 상승률로 따지면 삼성 SDI보다는 사실 그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도 고점도 같이 찍고 조정도 같이 받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9월과 10월 조정 이후에 11월서부터 다시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월부터 11월, 12월, 1월까지 보면 아직까지 역사의 고점을 좀 돌파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단 그 갖춰진 상태에서 오늘 그 주가 부침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시장 자체가 많이 좀 흔들림이 큰 그런 상황인데, 이번 타임에서 시장 자체가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이번 구간에서 역사의 고점이죠. 42만원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2만원 돌파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80만원 정도까지 가겠죠. 역사의 고점 돌파 프리미엄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관성이 지배하면서 또 가수요 법칙이 또 충실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버슈팅 정도로 감안한다면 충분히 100만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본 그림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 SDI가 먼저 돌파했는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매기가 뭐 카카오 쪽으로 특히 이제 비대면 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카카오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시장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게 역사적 최고점이죠. 42만원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사이클의 그 초입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카카오 예전에도 자주,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보시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그 모든 인간은 죽죠. 유기체이기 때문에 소멸이 되기 마련인데 모든 기업 자체도 사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이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그림이 위아래 위에가 이제 네이버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 되겠는데요. 연봉입니다. 연봉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역사의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9,000원에서 3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그 94,000원까지니까 1000%가 넘게 올라갑니다. 저는 카카오의 지금 파동이 2005년서부터 7년, 2005년, 6년, 7년, 3년간 올랐던 네이버의 파동하고 같다고 제 보거든요. 네이버도 가장 어떤 그 뭐라고 젊은 시대였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폭발적인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양호하죠. 여하튼 간에 네이버의 어떤 그 가장 절정기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그 네이버의 2005년서부터 3년간의 절정기가 지금 카카오에 의해서 지금 카카오도 지금 전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봉이니까 지금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첫 해 오르는 거죠. 2020년 첫 해 오르고 지금 2021년이 시작됐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도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젊거든요. 웬만한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도록 다 이겨내죠. 우리가 이제 노약자들, 말 그대로 노약자 같으면 이제 그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부 글로벌 어떤 불확실성,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시대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가장 선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성장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죠.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래소 코스닥 포함하면 2,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종목을 고르라면 저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삼성 SDI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니고 단연코 뭐 카카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이미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 삼성 SDI, 뭐 네이버마저도 이미 그 만들어진 조직이죠. 만들어진 기업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 만들어가는 기업,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좀 과정인데, 여하튼 간에 굉장히 젊죠.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20대에서 30대 정도에서 이제 40대로 전환되는 그런 파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카카오 주요 자회사 현황입니다.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M, 페이, 게임즈로 작년에 상장이 됐죠. 페이지, 모빌리티, 뭐 등등이 있는데, 지금 자회사 토탈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98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게 사실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어떤 충격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하고 또 성장 초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확성이 굉장히 적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 강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자회사 현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계열사입니다. 다 포함하면 97개인가 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카카오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구경제를 딛고 구경제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표를 제가 쓴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금 그 경제 구조 자체는 구경제와 신경제 간의 충돌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과거에 이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에서 뭡니까, 마차 만드는 사람, 마차 관련된 사람들이, 영국 대로변에서 데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문명을 거슬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구경제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적극적으로 또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저항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적인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뭐 얘기하려면 또 한두 끝도 없어지겠죠. 자, 지금 11월 9일자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증권사 추천 보고서가 증권사 추천 보고서는 아니고 이제 보고서죠, 보고서. 최근 거서부터 보면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4분기 실적이 이제 그 대호조라는 겁니다. 지금 4분기 매출을 보니까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7%니까 매출이 여러분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기적이죠, 기적 거의. 그러니까 이게 성장 산업이니까 가능한 거죠.
영업이익이 한 1,400, 한 1,4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80%가 증가, 80%. 우리가 14억이, 140억이 증가, 140억이 아니라 1,400대, 1,400억대. 자, 기다리면, 뭐, 그 아래 1월 5일자, 1월 6일자 보고서가 그렇고, 1월 5일자는 기다리면 대박. 웹툰 사업을 중심으로, 웹툰 사업. 제가 K 웹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강조해드렸고, 저희 회사 또 주력주입니다. DNC 미디어는 또 저희가 매도도 잘했죠. 이 웹툰 사업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 소속이죠. 특히 이제 그 피코마라고, 일본의 피코마의 성장성도 상당히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압도적인 22일자, 작년 12월 22일자 보고서 보니까 압도적인 탑라인 성장이 주목. 뭐 다음은 이제 카카오 실력 발휘는 2021년부터가 진짜 자회사 상장은 긍정적인 모멘텀, 압도적인 성장성, 놀라운 수익성. 과거에 그 네이버에 여러분들 2005년도, 6년도 보고서를 들어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네이버의 과거 이런 그 증권사 보고서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성장기 때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예, 이런 이제 데이터, 이것도 일종의 그 데이터죠. 이런 내용, 이런 어떤 그 정서가 보고서에도 이제 많이 반영되는 법이 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논리는 폭발적인 이익 구간이라, 이익 성장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자, 영업이익만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729억에서 2019년도 2068억, 2020년 작년에 이제 4,400억, 거의 점프 더블이 나오죠. 더블이 나오고 2021년도에 예상 지금 영업이익이 뭐 7,700억인데 아마 8천억 정도 이상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면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1조는 이제 돌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퍼가 있고 PBR이 있지 않습니까? 퍼 보시면 19년도는 이제 영업 적자기 때문에 퍼가 이제 나오지 않았고요. 2020년 보면은 이제 퍼가 71배, 그 다음에 2021년 보면 예상이죠. 51배, 그리고 2022년 38배인데, 여러분 네이버를 보시면 네이버가 예전에 2005년도에 퍼가 한 200배가 됐어요. 200배. 200배. 그 다음에 2007년도, 그 2005년, 6년, 7년 오르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 보면 한때 퍼가 10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0배를 기준으로 보죠. 올해 예상 퍼가 이래서 71배라고 보면은 이게 나중에 10배 때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런 것도 일종의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장치산업하고 기간산업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뭐 반도체 이런 것도 기간산업, 장치산업이고 이런 것들은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파는 겁니다. 저퍼에서 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카카오 성장주들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역산해서 네이버의 2005년도, 6년도, 7년도를 보면 이런 흐름과 거의 유사합니다. PBR도 마찬가지죠. 5.2배에서 4.7배, 4.2배로 계속 줄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2%가 되는데 이 정도로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애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뭐 30%가 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20%대를 진입해야 돼요. 그러려면 규모의 경제가 시즌이 조속히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규모의 경제 과정 속에서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파동 이론을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죠. 파동의 출발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최저점이죠. 우리가 제가 만든 주도주 논리가 있는데, 주도주는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탄생된다는 거죠. 매도 세력이 소멸되려면 악재가 터져야 돼요.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최저점을 이제 출발점으로 보는데, 상승 충격 1파죠. 그 다음에 8월 말에 이제 40여는 고점을 찍거든요. 그리고 조정 2파동, 지금 화살표로 표현했죠. 파란색으로 표현했고, 33만원. 요때는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33만원 미만에서 살아오는데 살짝 33만원에 깨졌죠. 자, 여하튼 간에 조정 2파 이후에 지금은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상승 충격 3파동 초입 단계에서는 완만하게 오르는데, 오를수록 역시 관성이 지배, 관성과 함께 가수요 법칙이 작용하면서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오늘 그 장 초반에 카카오를 추격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장 중간이 커서 뭐 지금 4%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2%대 미만이고, 제가 이 자료는 한 12시 정도에 만든 것 같아요. 2.4% 정도 오르는 시절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의치 마시고요. 여하튼 간에
예, 그동안은 이제 그 매수 세력 입장에서 주식을 완만하게 지금 유지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오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카카오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이제 매집에 들어간다. 혹은 이제 주식을 주가 붙인다고 그러는데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 뭐 세력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전체 어떤 흐름 입장에서 그동안은 방어였다면 지금은 이제 공격 그런 과정성이니까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동반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자, 우리가 뭐 정리를 해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가장 그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그 성장 스토리 혹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전 종목 통틀어서 한 종목 꼽으라면 만약에 제의가 틀리다면 제가 그게 한계가 되겠죠. 단연코 이제 카카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리스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도 물론 그 동시에 같이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조정기 때는 반드시 카카오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기존에는 문자 회원이 이제 3개월에 110만 원, 6개월에 150만 원입니다. 각각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1월 10일이 되겠는데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뭐 사정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길어지고 하여튼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겠는데요. 3개월에 이제 150만 원이고 6개월에 250만 원,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년에 보통 10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상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요. 이 금액보다는 사실 그 얼마큼 수익을 내느냐, 위기가 오더라도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큼 강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 내용은 이제 하루에 문자가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나가고요. 돌발적 상황이죠. 오늘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추격 매수, 저희가 추격 매수는 거의 뭐 드뭅니다. 한 20번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추격 매수하고 웬만하면 대부분 이제 눌림목 매수를 하거든요. 그 정보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한 번 나가고요. 한 8시 40분에서 50분에 나가고 10시 전에 이제 오늘의 승부주 형태로 종목이 이제 한 종목씩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시 50분에 발송되고요. 종목을 추천할 때는 우리가 그냥 뭐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죠. 회사 기호서부터 상승 논리.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나간 새로운 신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도 가장 기대가 돼요. 턴어라운드주에서 세 종목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아시죠?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어제 두 번째 종목이 나오고 오늘 또 바이오 종목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뭐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 내내 보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오늘 그 새벽에 나와서 글을 썼는데 뭐 제 본 힘입니다.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뭐 상승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지시해야 됩니다.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오늘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한 세 종목 정도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문자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입이 확인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돌 이상 제가 인사 전화를 드리면서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저희 문자 내용인데 제가 좀 이제 강약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뭐 공감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